요즘 전국이 어지러운 거 다들 잘 아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없었으면 더 좋았을 그런 일도 일어나고 그런 이제 후회스러운 이제 어떤 나라를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후회스러운 그런 사건들도 일어나고 그랬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위안을 갖는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나라의 형편에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제대로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같이 이제 마음을 뜻을 합해서 같이 이제 이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이제 모임, 쉽게 말해 시위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 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저절로 있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제 6.25 때 이렇게 해서 싸워서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고 그리고 이제 반공 뭐 기타 그 어떤 이제 우리 국채에 위협이 되는 여러 세력으로부터 이제 지켜가지고 그렇게 생긴 나라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잘 지켜야겠다. 이런 다짐을 여러 이제 더 같이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에 정말로 이제 이런 게 애국 모임들이 이제 점차 발전해가지고 진짜로 뜻대로 어떻게 당장의 어떤 승리를 할지 혹은 몇 달 후에 승리를 할지 혹은 몇 년 후에 승리를 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이제 애국적인 이제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런 세력이 형성되고 그렇게 해서 든든하게 이제 이 나라를 지켜갈 그런 세력이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고무적이고 이제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그런데 여기서 좀 글쎄 사람들마다 견해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좀 과연 이대로 승리해도 완전히 우리가 진짜 모든 것이 다 좋고 모든 사상과 이념이 다 올바로 바로잡고 그렇게 된 것인가 그런 것에 회의를 좀 갖게 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다 이제 숟가락을 넣는 그렇게 보여야 될까? 이제 이 나라를 지키고 여러 가지 좀 소위 진보 좌파들의 어떤 이제 더 나쁘게 말하면 폐악질 여러 가지 사실 법을 좀 이제 무시하고 이제 편리할 대로 제거할 사람들을 제거하고 법을 융통성 있게 고무줄잣대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특히 좌파 진보 쪽에서 이제 권력을 얻으면은 그렇게 한다는 걸 우리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갖다 붙이면 법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체포를 하고 이제 그런 건 저도 당해봤으니까 잘 알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막고 이제 올바른 나라가 되는 건 그런 것을 하는 건 좋은데 계속 어떤 이 애국 투쟁의 어떤 양상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꾸 중국이 우리를 이제 간첩질하고 나쁜 짓, 물론 외국에서 어떻게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한테 손해를 주려 한다. 그런 것들이야 다 견제를 해야겠죠. 하지만 그런데 계속해서 중국이 노골적으로 간섭한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된다. 이거 자체도 물론 괜찮지만은 그냥 친미냐 친중이냐의 어떤 세력대결 양상으로 완전히 몰아갑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상당히 그런 게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이제 친미냐 친일이냐 친중이냐. 그러니까 친중 좌파들을 몰아내고 우리는 친미로 굳건한 한미도행으로 가자. 이것을 마치 이 혹한의
이제 고생하면서 애국 운동을 하는 게 바로 그것 목적인 것처럼. 그런데 친미, 물론 좋죠. 미국과 잘 친하고 잘 오가는 거. 그런데 우리 친미 하고 싶다고 다들 합니까? 여러분, 미국, 가고 싶은 대로 막 가고, 그 여행 맘대로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조금 뭐 형평 괜찮은 분들이 하죠. 맘먹어서 한, 1년에 한 번 정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자기 뜻대로 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친미.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류층이 돼야 이제 친미를 해서 그 덕을 보는 거지, 일반 서민들은 뭐 그게 안 됩니다.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좌파들의 어떤 비난을 한다면은 오히려 그들은 이제, 그러니까 우파라는 사람들은 마치 이 좌파 정부, 일부 물론 소수 그룹들, 반미 그룹이 있지만은, 제도권의 이 야당, 소위 진보 정당은 반미 안 하죠. 그 사람들도 다 상류층이고, 박지원 그런 사람도 다 미국에서 큰 사람, 미국 통 아닙니까? 다 상류층인데 왜 그 사람들이 반미를 합니까? 친중은 보따리 상들이 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뭐 할 일 없다고 친중합니까? 다만 그냥, 친미하면서, 그냥 이제 그럭저럭 이제 정권을 유지하는 것, 그거는 보수 정권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친중, 현재 어떤 책임 있는 정부 쪽에서 이제 반중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미도 물론 안 하지만. 그런데 마치 이제 친미냐 친중이냐, 친미 반중이냐, 친중 반미냐, 이걸로 싸움을 하는 걸로, 이제 이 어떤 양상을 몰아갑니다. 그러면 그런 세력은 뭐냐면, 이 기회에 이렇게, 이 절반을 나눈 이제 우파, 이쪽의 어떤 승리보다는 우파 내에서 완전히 우파라는 것을 이 반중 친미로 자리 잡자는 겁니다. 반중 친미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은 뭡니까? 흔히 이제 제가 토착외고 같은 걸로 비유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말로는 보수, 시장경제, 자유민주 시장경제 이런 걸 자꾸 주장하지만은 이 조상 같은 사람들은 폄하하고, 우리 양반들, 조선시대 그런 사람들 다 잘못됐고, 그래서 나라 망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5,000년 후진국이었다가, 일본과 미국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났다. 이런 식으로 관점으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래 본질적인 의미로는 보수가 아니죠. 진보 중에 아주 그냥 급진죠. 하지만 단지 해양지향으로, 시장경제 체제 뭐 이런 거를 선호한다. 이것 때문에 이 보수를 뭐 참칭이라도 얘기하는 거죠. 어찌 보면 또 뉴라이트라고도 볼 수 있죠. 원래 이 보수도 아니고, 이게 새로운 우파, 그러니까, 그런 거가 됐는데, 새로운 우파인데, 이런 모습, 어떻게, 궁금하시죠?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니, 어떤 모습인가. 이런, 새로운 모습,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나라가 뭐 어느 쪽이 집권하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대륙과 척을 지고 오로지 미국과 일본만하고만 이제 가까이 지내려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로 그 세력이 이제 우파가 되려 하는 거죠. 하지만 우파라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꼭 반중 친미가 되어야 하느냐, 이거는 그 기원을 따져봐도 이렇게 타당성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진정한 보수라면은 우리가 5,000년 역사들도 다 이제 존중해야 되니까, 그 5,000년 동안 우리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물론 오랑캐 이제 유목민 집권 시대에는 싸웠지만은, 중화 문명 쪽에서 집권했을 때는 항상 중국과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친중이 보수인데, 그걸 떠나서도 바로 근대까지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모습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정권 이전에 보수 정권, 박근혜, 빨간 거네? 박근혜, 이명박? 이때가 뉴라이트가 집권한 거죠.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막 영어 나라가 됐죠, 갑자기. 그리고, 노무현, 김대중 이전에 어떤 정권이 있었습니까? 노태우, 김영삼 정권이 있었죠? 근데 이 정권 때 한중 수교했고, 북방 외교했고, 이 정권이 다 보수 정권이라고 지금 분류되지만은, 다 대륙 쪽하고 다 친하게 다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전두환, 박정희 때는 냉전 시대니까 이제 함부로 그러진 못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박정희라든지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이전의 어떤 전통 양반 계열, 이승만, 윤보선 이런 쪽보다는 다른 계급의 어떤 집권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군사 정권이 되고 어떻게 되더라도 계속 어떤 이 나라의 주류는 한민족 전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50년간 집권한 겁니다. 무슨 전체의 절반인데 절반짜리 세력이 지금처럼 이제 절반 세력이 서로 치고받고 하잖아요. 이 절반 세력이 50년 집권하는 게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럼 50년 동안 집권했었냐? 그게 바로 그러니까 그 한민족 전체적인 그런 세력이 집권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좌우로 나뉜다 하더라도 이제 전체적인 한민족 전체가 이제 비록 이제 일 세력 이쪽을 다 포함하고 했다 하더라도 어떤 여진 좌파 세력 이쪽을 제외하고 요 세력이 서로 뭉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50년을 집권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민족 문화가 그대로 이어왔기 때문에 이 한민족 그럼 이 세력은 뭐냐면 상당히 그러니까 그 대륙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러한 이제 전반적인 우리 다중 국민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포용했기 때문에 노태우, 김영삼 이제 이 정권까지 이렇게 지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노태우, 김영삼 정권이 친중이 너무 좀 강해지니까 미국이 손을 써서 이제 좌파 정권을 키웠다고 제가 그때 그 전에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이제 공산당이라든지 좌파 이런 쪽이 아니더라도 대륙 친화적인 상당히 그런 인구 비중이 상당히 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을 전부 배제하고, 그냥, 순전히 그냥 해양 세력들만 가지고 우파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집권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우파를 계속 이렇게 세력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의 세력을 축소시켜 가지고 그러면 집권은 더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요행이 집권에다가도 그렇게 완전히 대륙과 척을 지고 그렇게 일본과도 가까이지는 건 물론 좋지만 미국을 동경하면서 실제로 미국 전부 다 여행 가게 해주.
그런 세력으로 이제 간다면은, 그건 이제,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우파의 승리, 뭐 애국 세력의 승리, 이런 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식으로면은.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분명한 이념을 가지고 분명히, 이걸 얘기를 해야지, 어떤 친미냐, 친중이냐, 예? 그런 대만 같은 경우는 진보 세력이 더 친미죠. 왜냐하면 건국 세력이 대만을 세운 사람 쪽이 대륙에서 넘어온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은 물론 반미나 같은 건 없지만은 국민당은 어떻게 해서라도 대륙하고 같이 잘 지내려고 같이 그러려고 계속 추구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민주진보당 이쪽은 완전히 떼어내서 독립하는 게 합수만했다면 그러고 싶어한 거죠. 그러니까 진보 보수 좌파 우파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왜 바깥 어느 나라하고 친하냐 이런 거 가지고 그거는 순전히 세력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 혹은 일본이나 중국 어느 편에 붙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이 있을 필요가 없죠.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좋다, 절대선이라면은 그럼 그쪽으로 물론 미국은 통합시켜주지도 않지만은 일본은 원하면 해줄 수도 있잖아요. 아마 당장에는 안 할 겁니다. 일본도 하도 당했으니까 그동안 30년 뭐 집에 가지고 그냥 70년째 계속해서 물어내라 시달리고 있었으니까. 하지만은 달리다 보면 일본하고는 통합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통합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한국이라는 걸 그대로 유지하려면은 어느 한쪽을 완전히 이렇게 해도 저도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고 그냥 균등하게 균형자유하게 하겠다.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 또 뭐 그러면 위험하든 말든 간에 그럼 못하러 나라는 그대로 있습니까? 나라가 있는 거는 결국은 독자적으로 최대한 물론 어느 쪽하고 친할 수는 있지만 독자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조정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있는 거지 어느 쪽에 붙어야만 된다. 이거 가지고는 나라가 있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이제 이쪽에 붙느냐 저쪽에 붙느냐 가지고 이렇게 이제 죽어라 싸우는 거 이거는 진짜 무의미한 싸움이고 이거는 진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올바른 거 법을 제대로 지키고 모든 그런 상식이 맞고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싸우는 거는 정말 가치가 있고 그러지만은 모든 어떤 특정 급진 이데올로기라든지 왜곡된 이데올로기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고 물론 북한 같은 어떤 좀 특별히 경계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또 분명히 해두고 그런 거는 의미가 있지만은 이웃나라 어느 쪽으로 우리가 반드시 가까워져야 된다. 이걸 가지고 서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냥 위험물 무릅쓰고 그런 이제 어떤 지금 무슨 행동이 좀 심화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체포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몸바칠 그럴 가치는 아닙니다. 어느 쪽에 가까워지죠. 특히 그러니까 부유층을 제외한 서민층 왜 우리가 중국하고 멀어지고 미국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싸워야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단지 나라 그걸 제대로 지키자 그런 얘기들 그런 중심적인 그런 이념 중심적인 신조 가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지 왜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애국자도 쓰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애국이란 거의 어떤 그 가치를 살펴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계속 마음을 모으고 단합대회를 하고 이렇게 그런 것이 되어야지 무슨 뭐 이웃 어느 나라에 꼭 우리가 가까워져야 되겠다.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싸우는 것이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